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 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의 윤리 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배달의 반인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가구 지원 관련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 군수가 코로나19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용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복지와 관련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를 통해 채용 절차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세, 음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 또는 체납자의 음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음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비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 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씨에 제보했고 C씨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음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2명에게 소문,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용재개를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에 대한 수정 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 1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익한 경기도 조세. 다음은 불법 외형 보건, 도장업체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 황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 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미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 보관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 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 밀집 지역 내 자동차 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시모시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 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가루 등 유해 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 현황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